네, 3월 29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28,000달러 위로 단방에 끌어올린 동력을 꼽자라면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시진핑 주석과 대화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밝힌 게 아주 직접적인 시그널 재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사실상 시진핑 주석을 향해서 전쟁 좀 종식되게끔 중재를 해줘 이런 말이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글로벌하게 공식적으로 지금 표명을 한 거거든요. 사실 이 젤렌스키 대통령,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측이 시진핑 주석과의 어떤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지난달, 지지난달, 뭐 그때부터 좀 소식이 한 번씩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아직 중국 쪽에서 명확한 답을 안 줬나 봐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화할 준비 됐다, 뭐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 측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성사되지 않고 있다. 이게 아마 지난달에 나온 멘트일 거예요. 제가 얼핏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 특히 2월 달에 러시아 방문하면서 이 푸틴이랑 엄청 막 뭐 친밀한 사진들 찍히고 공개되고 그랬었잖아요. 엄청 환대받고. 그때 당시에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화상회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월 말이잖아요. 한 달 정도 만에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이라기보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준비가 우리는 돼 있는데 중국 니네 어때? 좀 답을 줘.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쟁이 빨리 종식돼야지 세계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고, 중국 니네도 그거 바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맞는 말이죠. 지금 전쟁이 좀 종식이 돼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세계 식량 기지로서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해줘야 인플레이션 완화에도 도움이 될 거고, 중국 쪽에서도 나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실제로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종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다라는 시그널로 작용하면서 시장에는 당연히 호재가 됐고, 그 직후부터 지금 비트코인이 한 방 받아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재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김은혜님 고맙습니다. 네, 황금알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슈퍼챗 후원해 주셔서 채널 운영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늘 말씀드리지만 정서적으로 저도 굉장히 감사하고 또 응원의 힘 이런 게 또 느껴져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풀백배님 그렇게 느껴주셨다니 저도 감사드려요. 네, 트러커님 어서 오세요. 봉여사님도 오셨네요. 네, 배병국님 어서 오세요. 이게 지금 이 중국 러시아 진영, 그러니까 브릭스 진영의 움직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차트를 하나 좀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세계 구매력 평가를 브릭스와 G7을 비교를 한 거거든요. 지금 브릭스 점유율이 31%를 이미 넘어섰어요. 35% 근처까지 갔는데 G7을 추월한 것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지금 31.5%고 2025년이 되면 35% 가까이 지금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게 코비드 때거든요. 이 팬데믹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세계 구매력 평가 GDP 점유율이 G7은 추락하고 있고 빠지고 있고 더 빠질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 브릭스는 이미 G7을 추월했고 훨씬 더 앞설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계 경제에서 이 생산성의 비율이 G7보다 브릭스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높을 가능성이 더 앞으로도 높아 보인다라는 예측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단순히 뭐 블록체인을 활용한 탈달러 패권에 대항하는 브릭스 진영의 통합 패권 전쟁 양상, 이렇게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큰 이 배경적인 맥락이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보고 있으면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서방 진영, G7 진영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을 직접 포용하려고 직접적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도 정상 양국 정상회담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이 같은 맥락 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이게 지금 뭐 G7 전부 다 뭐 하나가 되게 많고 나머지가 떨어져서 평균치가 떨어진 게 아니고 G7 7개 나라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뭐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미국 이 G7 7개국이 전부 다 하락했어요. 이거 되게 의미가 크다라고 전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브릭스 진영과 G7의 이런 대결 양상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1차적으로는 통합패권 전쟁 양상에서 브릭스 진영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리저브 커런시를 개발하려고 한다라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한 게 작년 6월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이 푸틴이 그렇게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도 브릭스가 큰 소리, 그러니까 이 브릭스 자체 공용 통화를 만들겠다라는 거는, 그거를 특히나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단순히 달러 패권에 대항하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경제 권역 안에서 지들끼리 알아서 하겠다,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게 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밌죠? 구매력 평가에서 GDP 점유율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길지도 않아요. 이 정도면 2030년. 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이게 막 들썩들썩 하는 게, 세상의 패권 양상이라는 게 한번 지금, 사실 달러 패권도 100년,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통합 패권이 100년 이상 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지금 100년이 좀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뭔가 지금 바뀌긴 바뀌려나 보다. 어떻게 될지 예단은 못하겠지만 이 정도의 예측 정도는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순우님 고맙습니다. 네, 꾸님도 오셨네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철우님 오늘 야근하십니다. 조금 있다가 아마 운전하시면서 참여하실 거예요. 네, 특히나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더 눈에 띄게 만드는 건 뭐냐면, 최근에 이 홍콩 당국의 이런 움직임, 이거 우리가 다 짚어봤었던 거죠. 지금 4월 28일에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들의 만남을 홍콩 규제당국, 홍콩 통화청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금 주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 기업이 뭐 대출 서비스를 받거나 암호화폐 거래소가 실명 계좌가 필요할 때 이런 직접적인 은행과의 연계성에 있어서, 얘네들 지금 막 이제 홍콩으로 우리가 막 뻐꾸기 날리니까 홍콩에서 크립토 친화적인 정책 추진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한테 온 애들이야, 얘들 은행에서 좀 잘해줘야 돼 라고 지금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홍콩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중국이 백업을 한다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깔리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 차례 짚어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브릭스의 이런 움직임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부탁하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지금 요청하면서 사실상 조르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도 연계시켜서 바라보시면은 조금 더 이 판때기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밌어요. 이 참 규제 당국이 나서서, 정부의 규제 당국이라는 게, 예를 들어 당장 SEC, 미국의 SEC나 CFTC만 하더라도 지금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잖아요. 이 암호화폐 규제권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있는데, 물론 이제 통화청과 증선이는 그렇게 갈등 관계의 어떤 대립각을 가지고 있는 규제 기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홍콩에서는 이렇게 유관 기관에서, 유관 정보기관에서 이 산업을 백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너지를 내기 위한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점들도 굉장히 의미 있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껴집니다. 딱 얘기도 했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이 정부 규제기관이 나서서 이렇게 산업을 살리면서 홍콩이라는 도시를 크립토 허브로 만들기 위한 이 전략적인 접근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것도 짚어봤던 건데, 중국 국영은행들이 홍콩 지사를 통해서 크립토 기업들을 거래 지원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직접 영업을 뛰고 있다, 이런 기사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더 넥스트는 더 차이나가 될 것이다, 뭐 이걸 지금 아주 강하게 뉘앙스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과의 대립각이 지금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고, 이 머니게임 양상, 중국이 미국 국채를 굉장히 많이 지금 매도했다라는 걸 저희가 짚어봤었잖아요. 이런 상황과 곁들여서 바라보더라도 지금 뭔가 꾸물꾸물하는 게 심상치는 않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이 상황을 인식하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거 CFTC가 바이낸스 기소한 거 기소장인데, 뭐 지금 미국에서는 상품이냐 증권이냐,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권 가져야 돼, 아니야 증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권 가져야 돼, 뭐 이따위 지금 산업 죽여가면서 이따위 논쟁으로 지들끼리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데, 뭐 러시아 말할 것도 없고 홍콩 정말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전폭적으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껴안고 있으면서 크립토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국과 극명한 대립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규제권 이슈에 이렇게 발목이 잡혀 있는 미국의 상황과 놓고 보면 더 오히려 이렇게 선명성을 미국이 부각시켜 주는 게 아닐까, 뭐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상황들,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중국의 중재를 통해서 종식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바로 반등했습니다. 바로 반등해서 28,000달러 뚫어줬고, 과연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3월 종가 마감 기한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이제 이틀 남았는데 3월 종가 마감을 28,000달러 전후 시점에서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에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죠. 지금 분위기에서는 딱 이틀 동안 별다른 악재만 추가되지 않는다라면 기술적인 조정은 상관없습니다. 다시 뭐 한 27,000달러까지 기술적인 조정은 상관없는데, 뭐 악재가 갑자기 막 때려박아가지고 뭐 어떤 예상치 못했던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최소한 최악의 경우에도 25,000달러 이상에서만 종가 마감을 해주면 되고, 가장 베스트한 건 지금 상황 28,000달러 전후에서만 종가 마감을 해주면 완전 땡큐한 아주 기쁜, 더 설레는 4월을 기술적으로는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캡틴 5빅의 분석인데, 비트코인 열차가 떠났습니다. 칙칙폭폭 그냥 갈 거라는 거죠. 3만 달러 넘게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4시간 차트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4시간 차트에서 삼각 수렴 패턴 지지까지 확인됐다, 이제 간다, 기차 떠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렉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월 종가 마감 상황 26,900달러까지 후퇴를 했었잖아요.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제까지인가? 네, 어제 상황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때 상황만 놓고 봐도 뭐 잘 포지셔닝 잘 되고 있어. 일단은 25,000달러, 다시 말해서 200주 이동 평균 위에서만 돌파 마감을 해준다라면 괜찮아. 추가로 뭐 7% 정도, 다시 말해서 25,0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 추세 전환 포지션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락 트렌드 라인을 뚫고 잘 올라서 주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더 뚫어졌죠. 지금 28,000달러 중반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렉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 도미넌스가 지금 저항선을 넘어서 돌파를 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저항을 맞고 떨어질 때, 도미넌스가 조금 빠질 때, 한 45% 정도까지 빠질 때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도미넌스 지지 테스트를 벌이는 동안 알트코인의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4월쯤에, 이게 지금 먼슬리 차트일 거예요 아마. 네, 맞습니다. 먼슬리 차트니까 4월에는 알트 불장이 기대된다, 이런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통해서도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파이넥스도 재밌는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비트코인이 강세장 초입으로 지금 진입을 했다. 이 현물 주간 거래량이 지금 최대치를 찍었고, 파생 상품 거래량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특히 이제 파생 상품 거래량이 현물 거래량을 앞서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비트코인 강세장 초입에 들어섰다. 좀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너무 힘든 시간을 막 한 2년 가까이 보내다 보니까 좀 빨리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건 지금 이제 바이낸스 이슈죠. 이 CFTC의 기소로 인해서 바이낸스의 미국 기반 트레이딩 데스크가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다. 만약에 운영이 중단된다라면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 현물 거래량의 81%가 바이낸스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감소로 인해서 변동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격이 더 빠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코인데스크는 25,000달러까지 리테스트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좀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 젤렌스키 대통령 이슈가 나오기 전에 나온 기사인데, 좀 어쨌든 지금 글로벌 거시경제가 전쟁 종식이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냥 묻혀 지나갔으면 좋겠죠. 우리 입장에선. 요즘에 요즘에 CFTC 전 위원장들 이빨 털기가 또 장난이 아닙니다. 티모시 마사드는 CFTC가 이번에 바이낸스 직원에게 일부 내용을 입수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낸스 관련 조치는 빅딜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이낸스 직원에게 일부 내용을 입수했다라는 거는 내부 고발자의 제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 기밀 문서를 CFTC로 그 양반이 위슬블로워 역할을 하면서 자료를 넘긴 거다라고, 이번 사건, 그러니까 바이낸스 기소가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됐는지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멘트가 또 나와줬습니다. 이거 마이클 세일러, Enjoy the ride. 이제 즐기면 된다. 기차 떠납니다. 비트코인 열차가 이제 출발했으니까 그냥 즐기라고, 여행 잘 즐기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사실 갑자기 급반등을 해줬어요. 급반등을 해줬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날 시장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딱 그만큼의 반대급부 상황이 지금 오늘 살짝이나마 벌어진 건데, 지금 미국이 좀 헤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글로벌하게 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이 나름의 찬스 타임이 될 수가 있어요. 찬스 타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도 생각이 좀 되는데, 요건 근데 좀 두고 봐야겠죠. 두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